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찬종 TV에서 특별히 국민의힘당 대선 경쟁 후보 이 8강전에 나와서 아주 감명 깊은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안상수 후보를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안 후보에게 지난 몇 차례 후보 토론회에서 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아주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이를 비판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제시한 후보가 안상수 후보가 유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그저께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인데,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의 실질적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이 그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이게 대법원 판결한 걸 주도해가지고 결국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그 판결을 하기 전후에 이른바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표와 8차례 만났다. 뭐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건 사법농단이 틀림없고 사법거래가 틀림없고 이게 드러난 거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후보의 특별한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박찬종 TV를 늘 구독을 하면서 우리 현재 정국을 잘 진단해 주시고 또 미래 우리 후학들에게 방향 제시를 잘 해주시는 박찬종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 최근에 아주 국민들 억장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7번이나 잘못해가지고 전국의 아파트 값을 2배를 올려놓더니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 같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약 30만 평에 달하는 지금 대장동에 지금 단지 개발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땅을 뺏었어요. 시가 600만 원 하는 것을 300만 원씩 뺏어가지고 이것을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주도적으로 하게 해서 성남시는 50%, 민간인은 7%, 나머지 43%를 은행의 PF 쪽으로 했는데 이걸 주주 대우를 해서 결국은 7%가 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한 겁니다. 7%가 5천만 원씩 7명이 투자를 해서 3억 5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4천여 억을 투기해서 벌게 한 그런 내용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1,800억 정도의 배당을 받고 저희들은 7%를 가지고 3억 5천으로 4천억을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얘기하기를 내가 설계 다 했다. 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고로 잘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아무 다 기록에 있죠. 그러더니 조금 지나자 이게 사건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니까 이거는 자기는 관련이 없고 무슨 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무슨 따로 우리 여권 쪽에 있는 우리 야권 국민의힘 쪽에 토건 세력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를 떡하니 50억을 줬다고 미끼를 언론에다 주고서 완전히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첫째, 본인이 물론 그렇게 말도 했지만 제가 언론에다 보도 지난번에 TV 토론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재명이 이 문건을 결재를 했어요. 이 사업 프로젝트에는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규라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동규가 이것을 실제로 이재명한테 지시를 받고 설계를 했는데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황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 사장을 그만두게 시키고 유동규가 본부장이었는데 사장 대행으로 시켜서 완전히 이재명이 이것을 설계하는 것을 지시대로 해주고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성남교통공사로 갔다가 성남 관광공사로 갔다가 이제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 캠프에 갔다가 요즘에 이제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이 구속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이 되니까 이 사람 이재명이 한다는 얘기가 측근이 뭐 하나둘이냐 그런 그 공무원들은 여럿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 이재명이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김만배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만배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이제 아주 이놈들이 나쁜 놈들인 게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듭니다.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성남 도계공이 50%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천대유라는 개인들을 그 시행사에다가 SPC에다가 이제 넣는데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김만배가 되는 겁니다. 김만배가 또 다른 이재명의 하수인이죠. 그런데 이 김만배가 또 누구냐? 최근에 이제 권순일이라고 나타났어요.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누구냐 하면 권순일은 이재명이 작년 2020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으로 아웃될 상황이었어요. 300만 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이 넘으면은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없는 겁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순일이 이 주관으로 해서 이때 이제 이재명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권순일이는 2개월 있다가 대법관을 그만두고 바로 한두 달 후에 또 화천대유라는 데로 가서 2억 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스토리인데 그 김만배가 대법원을 재판 전에 8번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권순일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이 사람 또 가서 한다 소리가 이발하러 가는데 권순일 이름 썼다고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만났을 때마다 아마 여러 가지 로비를 했겠죠. 이재명을 무죄로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들으냐? 이거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이 유동규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그 권순일 대표를 집어넣어서 권순일 측에 있는 사람들을 7명이 3억 5천을 가지고 4천억을 먹게 해놓고 이 권순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 대상자 중에 하나가 그냥 곽상도였던 것 같은데 곽상도만 지금 맨 첫 번에 일단 희생이 된 거죠. 아마 오늘 사표를 낸다니까 구현 그만둘 텐데 희생보다도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50억씩이나 자식이 일이라고는 하지만 아빠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곽상도와 비슷한 정도의 사람은 한 50명쯤 될 거다. 50명. 50억 클럽에 50명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김만배가 작년 4월 15일 선거 전에 한 400여 원의 현금을 빼내갔다는 겁니다. 현금을. 그래서 이 현금은 우리가 시청자들께서도 보시다시피 1,000만 원 이상 뽑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400억씩이나 뽑았는데 뽑는 것도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디다 다 썼느냐 조사를 해야죠.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첫째 이게 모두 이재명 일당이 한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이것을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와서
100% 이재명이 한 것이고 이런 비자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고문 변호사가 3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권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1심에서부터 선거법 재판에 1심에서부터 3심까지 변호사가 또 거기도 30명이에요. 이런 비용을 다 이 성남의 뜰 소위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빼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이재명이가 당연히 여러 가지 형사재판, 형사적인 사법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유기 이런 4천억이라는 돈을 이 우리 국민들의 돈이죠. 이것은 땅을 싸게 사갔으니까 땅을 뺏긴 사람들한테 강탈한 것이고 이 입주자들한테 4천억이나 이익을 냈다 그러면은 6천 명인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입주자들한테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몰랐다면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배임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수수하고 이런 데 관여했다면 이건 뭐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 다만 우리는 걱정이 지금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일일이 얘기 않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을 조사를 하다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것 같으면 덮었다가 이것을 다시 특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김경수를 징역 2년까지 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것이 아마 덮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됐어도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해피는 이런 이재명 같은 망나니를 쓰레기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후보가 접근이 된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앞으로도 또 뭐 슈퍼위크가 있다니까 거기서 아웃되면은 뭐 최상이죠. 그럼 바로 그냥 검찰에서 구속해가 수사를 하면은 끝이 날 일인데 혹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에서 해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사퇴를 시키는 수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게 자존심이 있죠.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은 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이재명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진영 논리에 쌓여 있고 또 거짓말에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됐을 때 대통령으로 나중에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국민의힘의 8명 중에 하나로서 지금 4강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되면 물론이고 우리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로 하면 우리가 10% 이상 이길 수 있다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저는 제 선거를 10번 치렀습니다. 300만 인천 광역시장 선거를 4번 치러서 2번 당선되고 2번 낙선되고 총선거 보궐선거를 6번 치러서 3번 당선되고 3번 떨어지고 선거를 뭐 저희들 잘 알죠. 지난번에 오세훈이 서울에서 18%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18% 이기는 선거는 우리 역대에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 우파가.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경향을 우리가 우리 쪽에서 반문재인 쪽에서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낸다면 뭐 이재명이 나와도 10% 이상은 이깁니다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국격의 문제라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을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6일서부터 7일 양일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4강 후보를 뽑습니다. 30%는 대의원, 우리 진성 당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70%는 국민들 전체의 여론조사를 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 2등은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론이 하루 이틀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는 3, 4등을 지금 6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유일한 CEO 출신으로서 현장 경제, 경영,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강에 들어가는 것이 모양이 좋고 두 번째는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을 할 때 저도 최종 후보로 돼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선거 이 경선이라는 게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때도 제가 조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을 하고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이번에 특히 대의원님들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께서는 저를 지지를 하면 제가 4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이런 이재명 일당 같은 이런 못된 놈들이 우리나라를 농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반드시 그런 일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제 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잔머리를 굴리는데 아주 능숙하고 덮어 씌우기에 아주 능숙하다. 이재명 지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중에 내 이름이 이재명이요 하는 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유동규 꾀병으로 어제 그저께 응급실에 가 있다가 검찰이 체포했는데 누구 눈에도 그 사람이 그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 기획자로 그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새빨갛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의 이런 그 인성, 그 인격 이게 대통령이 되면 이게 도저히 안 될 자질이다. 이렇게 안 후보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